CXMT, 즉 창신 반도체 등의 저가 레거시 반도체는 생산 수율도 떨어져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최소한 6년 내지 8년 차이가 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칩은 이미 전 세계에서 1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계 1위라는 것은 나노미터로 재는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능력, 또 판매량, 수출 등 세 가지 지표 측면을 말합니다. 이 100% 속에 제조 대국인 중국의 포션은 제로입니다. 낄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나라도 한 나라에서 EUV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중국은 반도체를 수입을 할까요? 아니면 수출을 할까요? 답은 물론 둘 다입니다. 수입은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사양의 시스템 반도체들입니다. 주로 한국이나 대만에서 수입을 합니다. 또 수출은 거의 가전이나 자동차, 전기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레거시 반도체들로 28나노 이상은 중국이 거의 다 잠식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이 무려 1,178억 불입니다. RMB로는 8,400억 위안으로 연내에 아마도 1,400억 달러, RMB로 1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중국에 상당한 화제를 몰고 있는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수출이 469만 대인데 이게 금액으로는 한 88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이미 6년째 제재를 받으면서도 자동차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뉴스는 우리 한국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좀 이상한 일인 것 같고요. 이 표는 지난 8월 말까지 중국 해관총서에서 우리말하면 세관이죠. 낸 수출 관련 데이터인데 여기 집성 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7,360억 RMB 그리고 밑에가 자동차입니다. 5,408억 RMB.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수출 금액들보다 반도체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휴대폰 금액이 5,100억 RMB를 조금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전체로 볼 때 7,360억, 9월 달까지는 거의 8천 몇백억을 수출을 했지만 여기는 우리 삼성전자가 시안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그 물량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니까 중국계 반도체, 모든 물량이 중국계 반도체 회사에서 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추세라 그러면은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이 2003년 뒤에는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분을 상당히 잠식하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런 충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9월에 보시면 대중국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이 뉴스처럼 중국 공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모양새 또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월 31일에 사실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중국산 D램의 공세로 인해서 이런 손실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장악했던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은 이처럼 2018년에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출 품목이 고도화되고 무역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레거시 칩은 그렇다고 쳐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찍어 누르고 있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이 절대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CXMT, 즉 창신 반도체 등의 저가 레거시 반도체는 비트 밀도도 낮고 또 생산 수율도 떨어져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최소한 6년 내지 8년 차이가 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칩은 이미 전 세계에서 1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계 1위라는 것은 나노미터로 재는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능력, 또 판매량, 수출 등 세 가지 지표 측면을 말합니다. 2023년에 세계 칩 생산 능력에서 한국이 22%로 1위고 대만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19%로 3위입니다. 그런데 1, 2위인 한국과 대만의 성장 속도는 5%를 넘지 않는 반면에 중국은 두 자리를 넘는 성장을 하고 있어서 칩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에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신규 투자 3건 중에 1건이 중국에 있으며 트렌드포스에서는 중국 내의 반도체 설비는 44곳에 있고 현재도 22곳을 건설 중이라고 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생산 능력이 현재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계 반도체 협회 SIA는 금년에 중국에 18개의 신규 웨이퍼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며 그 생산 능력은 매달 860만 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 설비의 구매 규모도 커서 금년 상반기에 중국이 구매한 장비의 가치는 250억 달러로 여기 보시는 대로 ASML의 장비 구매가 미국과 대만과 한국이 구매한 그 총량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좀 기분이 싸해지기도 합니다. 이전에 SIA에서도 2026년에는 중국의 특히 본토의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이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점유율은 22%가 넘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제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 아마도 이 예측 자체가 좀 보수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3나노를 만드는데 28나노를 저사양의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생산 능력이나 판매량이 많아봐야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중국의 생산 능력은 28나노 이하의 범용 반도체 제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생산량이나 매출이 세계 1위가 되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레거시 공정 칩으로 글로벌 시장을 계속 늘려간다 그러면 한국이나 대만, 미국은 7나노 또는 그 이상의 첨단 칩에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범용 시장의 양이 가져오는 수익이 결국 중국에게는 퀄리티, 질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첨단 상품은 내일은 분명히 범용 상품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월드컵에 중국 축구가 진출은 못하지만 중국의 축구 관련된 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세계 최대이고 중국 국내에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000만 명이 먹고 사는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을 이런 큰 중국 시장 자체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작전이 과연 전략적인가?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중국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려를 반도체 협회 SIA와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 그리고 ASML도 수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그런 큰 규모를 갖추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의 우회 기술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브길 추월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어로 완다오차오처라고 하는 추월 전략입니다. 중국은 기술에서는 항상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하는 데까지 하면서 동시에 없는 것을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을 쪼이는 기계인 노광기, 즉 리소그래피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리소그래피에는 UV, DUV, EUV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의 80%를 ASML이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ASML은 중국이 최대의 고객이자 그리고 가장 큰 부가가치를 주는 시장입니다. ASML이 금년 3분기까지 중국에 팔은 장비는 80억 달러로 그 회사 매출액의 49%를 중국에서 산 것입니다.
3분기 실적 보고회에서 향후에 중국 비중이 20%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를 하자 ASML 주가는 16% 폭락을 했고 하루아침에 56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는 것은 DUB입니다. 그래서 EUB가 없습니다. 2018년에 SMIC가 ASML에 한 대를 주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운송되기 직전에 미국의 저지로 배에 실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 대라도 들여왔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SIA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BCG가 2020년 4월에 낸 이 보고서를 보면 ASML의 EUB 장비가 얼마나 복잡한 기계인지, 왜 세계 최고의 복잡성을 가진 기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ASML의 EUB는 1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5천 개의 글로벌 부품 공급 업체가 참여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2%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지만 14%는 독일에서 들어오고 27%는 일본, 27%는 미국, 이렇게 합쳐서 100%입니다. 이 100% 속에 제조 대국인 중국의 포션은 제로입니다. 낄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나라도 한 나라에서 EUB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가서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